자, 시즌 초반 체크 토트넘입니다. 토트넘부터 뭐 왜 이렇게 쓱 쳐다보고 있죠, 둘 다? 아니 오랜만에 반가워가지고. 네, 반가운 거야? 네. 헤어스. 네. 응. 코시국이잖아요. 여기 저희가 또. 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네. 네. 아니, 뭔 고생입니까? 고생이죠, 고생. 아니, 그냥 뭐 평소 영상 하던 찍는 대로 대로 하는 찍는 건데. 건데. 뭐 어쨌거나 헤어스타일도 네. 달라지신 것 같고. 아, 머리는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커트를 했고요. 머리 커트할 때가 됐군요. 아 예. 네. 많이 길었어요. 네. 예. 약간 그거 같은데요? 뭐요? 철이. 아 철이. 은하철도 999 철이. 아, 철이요. 네. 네. 메텔 좋아하나요? 메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아, 아니요. 네. 왜요? 저는 메텔 콘헤드야. 저는 에이시아인이 더 좋아요. 어? 아시아인이 더 좋습니다. 아, 저는. 에이시아. 네. 메텔 아시아인이야. 아 서양인이지. 아니지, 금발일 뿐. 그게 동양 만화잖아요. 그렇지, 아시아인이. 일본 만화잖아. 그래? 그럼. 그런가? 그런가? 금발한 왜 요즘에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금발 많이 하잖아.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 아, 금발 안 좋아. 짱아가 네. 서양 사람 아니잖아요. 짱구 동생 짱아. 나는 그 은하철도 999 몰라서요. 아, 네. 아니, 잘 그래도 몰라서. 이제 비교군이 차라리 복미선이 나왔으면. 아, 그래 복민선도 금발. 공미선이 누구지? 아, 짱구 짱구 엄마. 엄마. 네, 예. 그렇습니다. 짱구의 심오한 만화죠. 네. 심오하죠. 네, 은하철도 999는 완전 디스토피아적인 만화. 그거는 엄청나게 되게 어렸을 우울합니다. 때나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본 만화지. 난 어릴 때도 보면 무서웠어, 약간. 아 그래? 야, 분위기가 무섭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그게 이제 김국환 씨가 부른 겁니다. 타타타. 아 근데 저 잘 네가 몰라요. 나를 모르는데. 예, 그거랑 아니면 그거.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그게 뭐야 씨. 뚜비뚜바 뚜비뚜바. 김국환 씨가 아들이랑 실제로 나와서 불렀던 노래. 검정 고무신 노래도 그 김국환. 맞아. 맞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 노래. 맞아. 네. 네, 김국환 씨가 그런 만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목 상태가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좀 덜 쓰면 아무래도 또 돌아오니까. 근데 금방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말에 그 약을 이제 그 저희 성대 이비인후과를 가거든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본 다음에 하도 자주 가서. 그러니까 그쪽이 보통 목 쓰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알아보시거든. 쭉 알아보신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목소리가 완전 성우 같아.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축구를 계속 하냐고. 그런 다음에 아이 근데 또 우리 선생님이 요즘에 한국 선수들 잘하니까 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을 세게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을 세게 주면 이제 또 금방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시죠. 토트넘도 지금 약이 처방이 필요하죠. 경기력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형철이가 이렇게 받는 걸 잘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옛날 지상파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김국환 선생 얘기했으니까. 예. 김국환 선생님이요? 예. 김국환 선생님 아마 57년생인가 그래. 아.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때야. 아 58년 개띠가 58 아니군요. 58 때 우리 엄마. 아 네. 57년 닭띠가 이제 박재현 씨. 아 우리 아빠. 아. 이름 나가 되나요? 그럼요. 이미 다 알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때. 네. 아 진짜? 네, 양파 이렇게 하실 때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고깃집에서 얘기하셨다고. 버섯. 버섯 네. 물을 다 뒤집어가지고. 아 아버지가? 아니 아니, 이제 서버가 아.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물이 딱 쏟아지니까 아빠가 보고 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야? 그 물이 핵심인데. 그렇지. 네. 근데 그냥 물이래 그거. 아 맞아. 버섯 그거 육수가 아니라네. 맞아요. 근데 체감상 그게 뭔가 있어야 굉장히 된다고. 건강한 엑기스 먹어봐야 같잖아. 촉촉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은 촉촉하지 않습니다. 4승 3패 12점. 바짝 말랐나요? 네, 바짝 말랐어요. 건조하면 안 돼. 근데 3연패를 하는 동안 별로야. 바짝 말랐어요. 빌라전 승리는 그래도 다행인 일이고 컨퍼런스 리그 1승 1무 지금 이제 스타드렌이 똑같이 1승 1무고요. 예, 네덜란드 우리가 이제 비테스라고 얘기했던 피테서 예. 1승 1패 그리고 무라가 2패로 지금 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솔직히 여유롭고 카라바오컵의 경우에도 울브스를 꺾고 다음 라운드 진출해 있는 상태고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딱 8위에 랭크돼 있는데 사실 팬들은 불만스러워하죠. 겨우겨우 승률이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아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점을 먼저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첫 번째는 로메로 영입하고 로메로. 활약하고 있는 거 다행이에요. 로메로는 나온 경기는 눈에 튀게 잘해요. 문제는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왜 중간중간 안 쓸까?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좀 뭐 적응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런가? 뭐 이게 또 트레이닝 과정을 보다 보면 또 감독이 나름 판단하는 게 있을 거니까. 이거는 또 그건 있어. 또 덕현이는 그걸 봤잖아. 그죠. 우리가 TV로 보는 거랑 트레이닝 세션이랑 좀 다를 때가 있긴 있어요. 뭐 컨디션도 고려를 해야 그치? 되고. 도중에 그 자가격리 이슈 때문에 좀 팀이랑 오래 못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었을 거야. 적은 확률이긴 하겠지만 선수 본인이 그 이제 의무팀이랑 얘기를 해서 몸 상태가 아직 좀 그치. 그렇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나오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팬들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젠 진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올 때 활약이 좋아요. 전진 수비를 선호하는데 판단이 안 좋으면 그 전진 수비가 독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본 로메로는 판단이 진짜 좋아요. 그래 좋아. 예측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미 세리아에서부터 보여준 수비력이 수준급이었고 빠르죠.
커팅 능력 좋죠. 그리고 약간 여유 있게 수비를 해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수비수로서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을 지니지 그죠.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좋은 점 추가적으로는 올리버 스킵의 활약이죠. 스킵이 오면서 호이비에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호이비에르는 원래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스킵은 어쨌든 뒤에서 좀 쓸어 담아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잘하는데 많이 뛰면서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북런던 더비 때 보았던 것처럼 적극성이 뛰어나요. 그치? 팀의 어떤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이 투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꽤 좋고 타락박이랑 운반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게 노리치 때도 약간 이 선수가 이런 좋은 패스와 어떤 시야를 가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점점 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도 활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일이다. 네. 근데 은근 안 쓴다. 이게 이제 눈에 좀 미스가 되겠고 또 하나의 잘 되고 있는 점은 역시나 손흥민의 활약입니다. 손흥민은 골도 골인데 스탯을 보면 6경기 3골과 1의 도움, 리그 기준으로의 스탯이에요. 근데 경기 영향력이 지금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는 완전히 뭐 축신의 모습을. 그 누구야? 그 코트니하우스. 그래. 그 측면에서 툭툭 하면서 그렇게 벗겨내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시원하게 벗기는 그쵸. 거거든. 그런 홀딱 벗겼다고 그랬어. 홀딱 벗겼다. 완전 다 벗겼다고. 속까지 다 벗겼다고. 음바페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 근데 손흥민도 큰 방향 전환을 해내는 거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일단 넓고 볼을 오는 지점,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잘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드리블, 볼 운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 솜씨가 좋아졌고 그래. 연계에서도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폼이라면 누가 뭐래도 토트넘의 에이스는 손흥민이라고 보아야 할 그런 상황이죠. 현재 기준으로 물론 뭐 누누 감독의 전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해리케인보다 손흥민이 지금은 조금 더 에이스다. 네. 케인도 전술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본인의 폼도 이전에 제일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건 TMI지만 내일부터 피파 22 얼티밋에 손흥민 SBC 스쿼드 배틀 챌린지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요. 손흥민 관련 카드를 두고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건데 이거 아마 여기저기서 깨려고 아마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가나요? 하면 좋죠. 하려고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SBC가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노가다가 필요해요. 피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피파 넘버링? 온라인이랑 이제 다르니까 그 카드깡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쪽이 더 빡세요. 그렇다며. 근데 카드깡을 안 해도 미션을 깨면 무과금 유저가 꽤 잘할 수 있긴 해요. 운영 잘해. EA가 운영을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무과금을 하려면 노가다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구나. 네,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SBC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하고 있는 점 추가하면 브라이언 힐의 어떤 가능성. 브라이언이는 난 좋다고 봐요. 자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서. 왜냐하면 토트넘이 중앙 쪽에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서 항상 미드하고 공격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이 브라이언 힐은 일단 내려와서 볼을 자주 받아주고 전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볼을 좀 앞으로 터치해 놓는 거에 습관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기 좋은 스페인 선수들이 그런 게 많은데 활동량이 일단 좋고 난 많이 뛰니까. 맞아요. 난 눈빛이 좋아. 근데 눈이 약간 살짝 처진상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 왜 약간 난 비틀즈 느낌 나죠? 실제로 그래요. 존 레논 느낌 나지 않아요? 비틀즈나 아니면 옛날 요한 크루이프나 왜 그러냐면 머리 스타일이 다 그 전형적인 스페니쉬스러운 머리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옛날 영국인. 옛날 영국. 조지 베스트. 더먹머리. 조지 베스트.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전진하는 방향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터치를 그치. 일단 첫 번째로 무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가 결이 전진성을 딱 갖춰서 살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 순간 속도 빠르고 드리블 잘 치고 연계도 되게 간결하게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터치나 기술 어느 본인의 어떤 축구 지능을 봤을 때 분명히 앞으로 쓰임새는 길게 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좀 리그에서는 교체로만 아껴서 쓰고 있잖아요. 나는 더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누누 감독이 약간의 좀 피지컬적인 보강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더 보강되면은 본인도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피지컬적인 걸로 따지면 모우라나 베르바인도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거든. 나도 개인적으로 덕현님 말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보여지는 피지컬이 나는 축구적으로 모두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 선수들은 뭐 또 서로 다른 예가 있겠지만 오히려 민첩함과 이런 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육체적으로 보이는 거 보강뿐만이 아니라 많이 뛰게 하는 게 적응이라고 봐. 나는 좀 더 많이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어린 선수여서 좀 조심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필포든도 처음에 펩에 아꼈지. 되게 아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 펩이 안 쓰지 그럼 아끼는 것 같다? 근데 누누가 안 쓰지 그럼 저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게 이미지랑 본인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니가 펩이라고는 안 하잖아. 펩이 떴으면 그래 생각이 있겠지. 근데 누나 그러면 니감누 이거 나온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저 그냥 주관적으로는 로메로랑 어떤 스킵은 무조건 써야 되지만 나머지 한 명이 브라이언 힐. 안 나와서 아쉬운 선수가 딱 이 3명이잖아요. 네. 근데 힐은 어리니까 좀 조심해주는 것 같다. 주의해주는 것 같다라고 그냥 약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빨리 써야 되는 게 맞죠. 맞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데뷔골은 아직 없지만 리그에서 제한적으로 기회를 받고 있고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는 걸 앞으로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고 있는 점에 또 하나 추가하면 8월의 결과죠. 왜냐면 8월 경기는 경기력 대비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다. 맨시티, 울버햄튼 그리고 와포드. 그래. 이 경기들 사실 경기력적으로 토트넘이 맨시티전은 맞춤 대응이 좋았다고 치지만 나머지는 다 안 좋았어. 졸라 맞아요. 고전했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와포드전은 손흥민의 프리킥이 그래. 잖아요. 근데 이긴 거지. 그러니까 이 경기들 결과가 좋았다. 이 결과가 좋은 점은 잘한 점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행이 붙죠? 그러면 그 결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9월에 그래서 내리 떨어졌어요. 맞아요. 자, 드러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9월의 결과죠. 그래. 네, 바로 3연패에 각 경기당 3실점. 3대0, 3대0, 3대1. 네, 이 스코어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어떤 아쉬운 일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역시나 누누의 문제입니다. 니감누예요. 이제 니감누 씨 존나 쩌는 것 같아. 야, 그 친구한테 커피 하나 내가 보내주겠다. 아, 그래요? 니감누. 그러면 기프티콘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할게요. 토스해주세요. 네가 먹지 말고 중간에. 그러진 않죠. 몰라. 그러진 않아. 나 커피 안 좋아하잖아. 그래 맞아. 커피 안 마셔. 맞지. 미숫가루 먹어. 미숫가루. 미숫가루가 짱이야. 누누 문제, 니감누 문제, 빌드업 전술의 부재, 그리고 스위칭이나 어떤 부분 전술의 부족. 그래, 너무 정적이야. 공격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손흥민이 그렇게 띄워주는 거는 전술적인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그치 본인이 그냥 뛰는 거야. 본인의 그냥 판단하에서 좀 더 영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 수비의 흥간경 문제, 좌우의 수비가 너무 좁게 서 있게 중앙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측면 공간에 내주는 단점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압박 간격의 문제. 압박을 하려면 벌어지죠. 그래서 북런던 더비 때 허허벌판으로 그럼 중앙 내주잖아. 컴팩트해야 돼요. 간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경기 중 전술 대응 능력이 부족. 떨어지고. 예, 이 부분도 역시나 누누의 단점인데 결국에는 잘하는 게 없다는 거 이거. 이게 다 해보죠. 그러면 너 뭐하냐 감독 이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묘사할 때 슈팅력은 일단 좀 아쉽고요. 근데 수비 가담도 조금 힘들고 활동량보다는 좀 테크니션이긴 한데 탑급 테크니션은 아니에요. 결국 축구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다고 피지컬이 딱히 좋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 있어요. 선발 라인업. 근데 이것도 못 짜죠. 그래. 마이너스예요. 그냥. 다. 네. 북런던 더비 때 로메로와 스킵의 어떤 선발 제외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 이제 누누는 지금까지 토트넘 감독으로서 남긴 유일한 짤은 맨시티전에 골 넣고 이렇게 했던 그 짤. 맞아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드러난 약점. 케인의 부진이죠. 케인. 네. 이게 좀 돌아와야 될 텐데. 리그 골이 좀 빨리 나와야. 이거는 케인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긴 해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케인이 좀 못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본인 폼도 올라와야 됩니다. 맞아요. 본인 폼도 무거운 게 사실이니까. 지금 컵 대회는 6골 득점 중인데 리그는 아직 골이 없습니다. 리그에서 골이 나와야 돼. 네, 불운한 장면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케인의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움직임이 궁뜨거나 그치. 골문 앞에서 잔실수가 늘어났다. 주원이 형이 그 케인의 가슴 트래핑 실수 나왔을 때 의자를 들고 던졌던 그 리액션이 있었잖아요. 네. 마무리 지역에서의 판단도 좀 아쉬워요. 손흥민을 볼 수 있었을 때 보지 못한다든지 본인도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슈팅 욕심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원래도 그랬지만 원래였다면 그런 욕심이 골로 이어졌던 선수지만 지금은 골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이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좀 부각이 되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원래도 욕심이 좀 있었던 선수지만 그래서 케인의 경우는 이런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뛸 선수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나는 없다고 생각해 지금. 나는 그래서 그냥 브라이안이를 그쪽에 쓰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힐을 또 그쪽에 또 쓰기에는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은돈벨레 쓰고 있는데 은돈벨레는 항상 좀 반쪽짜리잖아. 그렇죠. 알리 움직임 겉돌고 안 돼요. 볼 뺏기고 알리를 빨리 뺐어야 돼. 맞아요. 알리가 안 좋을 때 3연패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은돈벨레도 사실 부진하죠. 안 되죠. 번뜩이는 건 있어요. 알리보다 그건 좋은 것 그래. 같은데 근데 이 선수의 어떤 그 기동력 문제랑 볼을 좀 끄는 문제 이런 게 있고 근데 로세스도 안 돼. 여기서 함정은 알리가 안 좋았을 때 3연패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알리는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맞아. 그건 그래. 네. 알리가 잘한 거는 그 울버햄튼전에 페널티킥 골 넣은 거. 그렇지. 잘 없어. 네, 말고는 없죠. 그리고 이제 로셀소 잔부상과 자가격리 등의 이슈 때문에 음. 지금 잘 쓰이지도 못했고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공격진하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침투를 해서 박스 쪽에 숫자도 늘려주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 자리 뛸 선수가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추가 하나 더 하자면 풀백. 레길로는 여전히 운반이나 판단에 있어서 약간씩의 아쉬움이 보이고 난 개인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적응돼가는 모습이 약간씩 나온다고 봐요. 빌라전엔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에메르송. 그래서 저는 에메르송은 이대로면 그래도 적응이 좀 되는 대로 좀 그래. 나아지겠구나 생각해서 처음에 자 만나서 그래.
에메르송 쪽은 저를 걱정은 안 그렇죠. 합니다. 그 근데 약간 그 3대장 얘기했잖아. 근데 네. 거기에 나는 쿠쿠렐라도 포함시키는 게 요즘에 어떤가. 이번에 그렇지. 토미야스가 개고생이기 때문에 진짜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 졌어 쿠쿠렐라한테. 맞아요. 그래서 레길런의 중간중간 드러난 아쉬운 판단인데 이게 좀 아쉽고 무엇보다 백업진이 문제예요. 벤 데이비스랑 도어티입니다. 그렇지. 이쪽은 지금으로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 네, 백업진 진짜 막막하다는 점. 그래서 이 풀백 쪽도 어쨌든 전력상으로는 약점으로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자, 기대 대비 체감 경기력. 우리가 그 종윤 형이랑 저랑 형 올림픽 가셨을 때 누누에 대해서 계속 찍었던 영상들이 모두 다 들어맞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형처럼 얘기했던 게 실제로 다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누누 축구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맞아. 사실 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울버햄튼 경기를 사실 쭉 팔로잉 하신 분들이 힘들지, 그리 많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도 승격팀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죠. 멤버가 좋았던 거죠. 스쿼드에 지금 문제가 토트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드린 풀백의 어떤 주전 백업까지 모두 봤을 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역량,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점, 그리고 케인의 폼조화, 이거는 분명 스쿼드의 문제인데 누누가 범한 문제와 실책이 분명 토트넘의 지금까지의 어떤 경기들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나 4에서 6라운드까지 3연패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의 7라운드까지의 결과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평점을 주자면 6.0을 주고 싶어요. 6. 저 5.97 왜 이렇게 어려워요? 따라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5.8 막 이런 거 해. 5.5. 봐봐. 5는 괜찮지. 5단위로 끊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그땐 그때고. 그래? 그럼요. 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뭐. 나는 만약에 감독이 괜찮은 감독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야. 그럼요. 네. 물론 스쿼드에 빈팀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3연패는 심했어요. 네. 근데 나는 3연패 하는 동안 그리고 실점률이 5.5잖아. 그럼 4.5 가까이인 거 아니야? 그 중에서 4를 누누한테 주고 싶습니다. 4는 누누가 같다. 1.5는 선수 책임이다. 그러니까 0.5만 맞아요. 선 책임이고 4가 누누 책임이다. 0.5는 골 좀 넣어라 케인. 요 정도. 오케이. 네. 그 정도가 아닐까? 네. 네. 아니다. 알리도 하자. 알리 0점. 누누별로 안 넣나요? 너무 많아 그러면. 그래. 그 정도 합시다. 네.